안녕하세요. 읽는 약국 약사 정영주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시간은 뭐가 이렇게 빨리 갈까요? 여러분들 혹시 저를 기다리고 계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답니다. 네. 자, 오늘도 사연 같이 들어보시면서 공감해 주시고 사연 해결해 볼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는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초보 집사가 된 20대 후반의 땅콩이 아빠입니다. 땅콩이를 처음 만난 날은 유난히도 어깨가 축 처지는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부장님께 엄청 깨진 것도 모자라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하루에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그렇게 긴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오던 길 주차장 구석에 웬 박스가 있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신경도 안 쓰고 지나쳐 갔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이 가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박스를 열어보니 며칠을 굶었는지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힘없이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동물병원으로 향했고 다행히 아이는 탈수 증상만 있을 뿐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좋은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제가 임시보호를 맡게 되었는데요. 조그만한 게 어찌나 울어대는지. 거기다 밥은 또 얼마나 많이 먹게요. 땅콩이 뒤치다거리를 하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대다 문득 잠든 땅콩이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는 게 참 재밌다. 매일 영혼 없이 출근하고 퇴근해서는 잠들 때까지 울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사는 게 지치고 힘들기만 했거든요. 바보 같지만 안 좋은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땅콩이를 만난 이후로 힘든지도 모르고 매일 웃으면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 아이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 땅콩이를 정식으로 입양하기로 결정했고 지금 저희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초보 집사여서 부족한 게 많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제 인생에 빛을 비춰준 땅콩이와 같이 잘 살아보겠습니다. 우와, 축하합니다. 드디어 집사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셨군요. 네. 저도 세 마리의 주인님과 같이 살고 있는 집사이기도 합니다. 제 집은 추석이, 아루, 아숑 이렇게 세 친구가 같이 사는데요. 추석이는 호호 할아버지고요. 추석이는 추석날 소방관 아저씨들이 구해주셔가지고 이름이 추석이가 됐습니다. 건물하고 건물 사이를 이렇게 막고 있는 철조망 있죠? 사람도 못 들어가고 손도 들어갈 틈도 없어서 결국 철조망을 건물주에게 허락을 받고 뜯어서 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출한 추석이는 눈을 못 떴어요. 먼지 구덩이에 막 또 있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걸 떼는데 한 이틀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집에 데리고 왔고 아루와 아숑이는 제가 결혼 전부터 키웠던 아이들의 손주 네, 이렇게 됩니다. 아주 극성입니다. 말도 안 듣고요. 네. 오라고 하면 절대 안 오지요. 네, 집사님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임시보호하게 되면 꼭 그렇게 결국에는 집사님이 되더라고요. 딴 데 보내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입장이 되셨잖아요. 집사로서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양이들은요 묘해요. 그래서 고양이 묘자인가 봐요. 굉장히 묘하고 그러면서도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읽습니다. 집사가 어떤 마음의 상태고 어떤 정서의 상태인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양이는 외로움을 덜 탄다? 집에 혼자 있어도 된다? 강아지와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고양이들은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들과는 좀 다르죠. 강아지들은 많이 짖죠. 고양이들은 왜 운다고 할까요? 요새는 이른다고 합니다. 바깥 일을 하다가 들어오면은 중간 현관문 앞에 와가지고 계속 울립니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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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앙 미앙 미앙.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너 왜 이제 왔냐? 우리 지금 배고프다. 지금 저녁 시간 지나지 않았냐? 너 화장실은 잘 다녀왔냐? 사냥은 잘했냐? 이런 거 저한테 이르는 거거든요. 물어보고. 그게 그만큼 많이 야옹거리는 건 집에 우리끼리 있는데 너무 심심하고 외로웠다는 뜻입니다. 그걸 표현하지 않을 뿐 조금 강아지와 그 정도가 다를 뿐 고양이도 강아지와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도 느끼고 공포도 느끼고 분리불안도 느낀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사 여러분들 고양이들 말 안 하고 부르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냉정한 게 아니거든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좁히는 요령은 집사님한테 있답니다. 사연 주신 분 어떻게 요령이 조금 생기셨나요? 지금쯤? 고양이와 수많은 눈 마주침을 하세요. 외면할 망정 계속 눈 마주침을 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 같이 눈을 껌뻑여 줍니다. 그건 신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마도 살짝 갖다 대어 보세요. 사랑을 많이 주면 그 이마에 응답합니다. 아시죠? 콧잔등으로. 네.
그러면 우리 고양이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책을 찾아서 여러분께 몇 가지 부분들을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같이 미야옹이의 세계로 가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집사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승화 작가입니다. 각본도 쓰시고 각색도 하시는 분이신데 웹드라마도 쓰시고요. 성은이 냥그카오입니다. 제목이 아주 재밌죠? 제가 한번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사모, 고양이를 사랑하는 모임. 야금을 알리는 종소리가 도성에 울렸지만 백악산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별장에서는 묘사모의 정기 모임이 열리는 중이었다. 별장의 입구에 나란히 세워진 화려한 장식의 가마들이 이곳을 오가는 양반집 여인들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언덕 아래에서 보기 드문 청나라식 무늬가 수놓인 가마 두 대가 모습을 드러내자 입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모였다. 눈길은 특히나 가마에서 내린 두 명의 여인에게 쏠렸다. 너울로 얼굴을 가린 양반집 마님 변상벽과 꿀묘 또리를 품에 안은 양반집 교수 묘마마였다. 화려한 등장이었다. 부담스러운 시선을 느낀 변상벽이 너울을 다잡았다. 그러곤 가마꾼 중 하나로 변장한 봉식이에게 작게 칭얼거렸다. 그러길래 평범하게 하자니까. 너무 시선을 끌고 있잖아. 사내인 걸 들키기라도 하면. 뭘 모르시네. 원래 이런 건 기세예요, 기세. 기세는 얼어 죽을. 누가 봐도 사내 같은데. 대문 앞에서는 쇠도리깨를 허리에 찬 문지기들이 들어가는 이들의 출입회를 살피고 있었다. 걸어서 입구로 향하는 동안 변상벽의 칭얼거림이 더 심해졌다. 지금이라도 묘마마 혼자 가는 게 어떨까? 그래, 어떤가? 난 안 될 거야. 아마 변상벽이 굵직한 목소리로 짧은 비명을 질렀다. 호들갑 떨던 변상벽의 옆구리를 보다 못한 묘마마가 꼬집어버린 것이다. 거기 무슨 일이야? 문지기 하나가 다가왔다. 굵은 목소리의 비명 때문이었다. 변상벽이 당황해 굳어있는데 뒤에 있던 봉식이가 갑자기 제 발을 쥐며 펄쩍펄쩍 뛰었다. 아이고 말이야, 산중이라 뭐가 물었나 봅니다. 가마꾼은 밖에서 기다리거라. 그럼 소희는 여기까지. 꾸벅 인사를 한 봉식이가 발을 매만지며 돌아갔다. 따라가려는 변상벽의 옷자락을 묘마마가 잡아 끌었다. 좀. 그때 문지기가 손을 내밀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출입패를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묘마마가 주머니에서 반원 모양의 패를 꺼냈다. 당연히 진짜가 아닌 봉식이가 만든 모조품이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반원 모양의 패와 맞추어 보았다. 과연 들어맞을까? 들키면 끝장이었다. 반원 모양의 두 패를 맞붙이자 원형이 된 출입패에 온전한 고양이 그림이 드러났다. 문지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변상벽과 묘마마는 한숨을 돌렸다. 문지기가 출입패를 돌려주며 물었다. 근데 처음 보는 것 같소만 뉘시오? 질문. 충분히 예상한 바였다. 애초에 이런 상황을 대비한 묘마마에게는 준비된 대답이 있었다. 하지만 너무 긴장했던 탓일까? 머릿속이 하였다. 우리 마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청에 다녀오신 그 영인, 그러니까 묘마마가 잠시 고개를 돌려 손바닥에 적어둔 컨닝 페이퍼를 확인했다. 서장관, 그래 서장관 행대여사로 청에 다녀오신 사헌부 장령의 영인. 문지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어라 되물으려 하자 묘마마가 틈을 주지 않고 변상벽 마님을 가리켜 물론 우리 영인께서 청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우리말도 좀 서툴러지시고 얼굴도 약간은 그 사내다운 그런 게 생겨버린 그게 참 왜 그런지 몰라. 아무튼 나는 또 이분의 조카 며느리인데 물론 양반이고 조부께서 일찍이 명대의 역관을 아니 그것이 아니오라. 안고 계신 꿀묘에 대하여 여쭌 것입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지라. 또리를 가리키는 문지기의 눈이 반짝였다. 아, 이 아이는 또 또리라고 하오. 과연 묘사모의 문지기다웠다. 문지기의 아내를 받으며 들어선 안마당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사람 반 고양이 반의 진풍경이었다. 고양이에 대해 잘 모르는 변상벽도 길고양이에 대해선 박사인 묘마마도 심지어 고양이인 또리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곳곳에 켜진 호롱불 덕에 나처럼 밝은 별장에는 양반집 식구답게 저마다 잘 손질된 다양한 종류의 고양이들이 안마당뿐 아니라 대청 위아래, 쪽마루, 대들보 위 등등 어디에든 있었다. 기둥들엔 고양이가 긁기에 좋은 물고기 가죽이 둘러 있었고 뒷마당엔 고양이들이 타고 노는 작은 물레방아가 있었다.
작은 쪽방에선 초청된 화가들이 고양이와 묘집사를 네등분한 종이에 일필휘지로 담아내기도 했으니 이는 인생사화라 불렸다. 묘사모의 회원들은 고양이를 사랑하는 모임원답게 양반집 여인의 체면 따위는 벗어던지고 고양이에 대한 애정을 뽐내 보이고 있었는데 서로를 묘집사라 부르며 모시는 고양이 자랑을 하기도 했고 진귀한 고양이 장난감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임금의 고양이 이야기 들으셨나요? 몰래 엿들을 필요도 없었던 것이 사라진 임금의 고양이가 회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였다. 그 행방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기 바빴다. 소문에는 금빛이라 밤중에도 빛을 낸다던데요. 나라님도 집 나간 고양이는 찾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변상벽은 묘마마의 등 뒤에 숨어 회원들의 대화를 훔쳐들었지만 소문과 추측만 무성할 뿐 실제 수색에 도움이 될 만한 청나라산 개박하나 광대탈을 썼던 자객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저쪽으로 가보세요. 변상벽이 묘마마를 끌고 별장 이곳저곳을 누볐다. 한편 그 시각 쪽가니는 별장 안마닥이 내려다 보이는 인근 언덕 위에 있었다. 나무에 오른 쪽가니는 변상벽이 봉식이에게서 빌려온, 사실상 뺏어온 천리경으로 안마당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 변상벽이 수신호를 보내면 나무 아래 묶어둔 조랑말들을 데리고 가 도망길을 여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가품이라고는 하나 천리경이 신통하기는 했다. 한참 멀리 있는 것도 코앞에 있는 것처럼 크게 보이니 말이다. 내내 변상벽을 주시해야만 하는 쪽간이었지만 어쩐지 눈길의 방향이 자꾸만 묘마마 쪽으로 향했다. 저마다 곱게 차려입은 양반집 교수들 가운데서도 묘마마만 두드러져 보였다.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임무에 집중하려는데 아래쪽에서 조랑말들이 자꾸만 요동을 쳤다. 어두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보이진 않았지만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움직임이 격했다. 바람에 들고 있던 천리경이 나무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급히 내려온 쪽가니가 바닥을 더듬거렸다. 다행히도 천리경은 무사했다. 다행이다. 그런데 조랑말들이 좀 전보다 더 크게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쉬, 왜들 이러느냐? 조랑말을 묶고 있던 줄이 느슨해지자 당황한 쪽가니가 직접 줄을 잡아 끌었지만 말들은 진정할 줄을 몰랐다. 그때 숲의 어두운 곳이 쪽가니의 눈에 들어왔다. 팔 힘이 풀려버린 쪽가니가 잡고 있던 줄을 놓치자 조랑말들은 그만 도망치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정체모를 안광이 번쩍이고 있었다. 다시 별장. 변상벽은 묘마마를 앞세우고 별장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특별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간혹 여인네들이 한데 모여 쏘군대길래 무슨 중요한 얘기라도 하는가 싶어 다가가 보면 새끼 고양이의 말랑말랑하고 분홍분홍한 발바닥을 찬양하고 있질 않나. 사자 같은 털을 가진 서역의 고양이 목격담에 관해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질 않나. 온통 이 고양이 저 고양이 간혹가다 대감욕 그리고 또다시 고양이 얘기뿐이었다. 변상벽의 경우에는 변장도 문제였다. 너울이 얼굴만 가리는 게 아니라 시야까지 가리는 바람에 자꾸만 넘어지고 부딪혔고 커다란 가치 때문에 땀은 비오듯 했으며 무엇보다 머리가 어찌나 간지러운지 갖은 고됨이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했다. 안 되겠소. 잠시만 이 머리 좀. 참다 못한 변상벽이 묘마마를 두고 아무도 없는 부엌으로 쏙 들어갔다. 너울과 가채를 벗고 가려운 머리를 마구 극적이니 좀 살만했다. 소매로 얼굴에 땀을 닦아냈는데 이런 분칠까지 다 닦여버렸다. 당황해 소매에 묻은 분을 다시 묻혀보려 했지만 더 닦여 나갈 뿐이었다. 이젠 군데군데 수염까지 드러나 보였다. 하하이 젠장 맞을. 그때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돌아봤지만 부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숨을 죽이고 소리를 따라가 보니 부엌 안쪽 농기그들로 가려진 벽 뒤에 쪽문이 하나 있었다. 열자마자 밖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작은 뒤뜰과 별당이 나타났다. 별당 근처에서 얼핏 들은 목소리는 놀랍게도 계획의 차질, 자객의 정체, 임금의 고양이 등의 수상한 내용을 말하고 있었다.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쪽문으로 나가 뒤뜰로 한 걸음 내딛는데 어느샌가 서늘한 검날이 변상벽의 목 부근에 닿았다. 등 뒤에서 검날보다 날카로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숨을 걸고 들어왔어야 할 것이오. 대청마루에 앉아 또리와 함께 변상벽을 기다리고 있던 묘마마는 대청 안쪽에 늘어서 있는 먹고 마실 것에 자꾸만 눈길이 갔다. 양반들의 모임이라 그런지 잔치집에서나 볼까 말까 한 음식들이 잔뜩인데도 누구 하나 손을 대지 않고 있었다. 주위의 눈치를 보던 묘마마가 괜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음식상으로 다가갔다.
아, 오기 전에 진수성찬을 먹고 왔지만 산길을 넘었더니 아무리 양반이라도 시장하구나. 차려진 음식을 종류별로 하나씩 주워 먹고 또 그러다 보니 빈민촌 아이들이 생각나서 가져다 줄 요량으로 소매 안쪽에 몰래 하나씩 숨겨 넣었다. 어느새 차림새가 두툼해졌다. 상 한쪽에 처음 보는 음식이 있어 입에 넣고 보니 묘한 맛이 난다. 먹어본 적 없으나 중독성 있는 맛이었다.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몇 개를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여인들이 묘마마를 보고 웃으며 수군거렸다. 결국 한 여인이 와서 조용히 일렀다. 저기 여보시게, 그건 묘식이요. 아, 나도 아오. 묘마마가 씹고 있던 묘식을 입에서 꺼내 또리에게 건넸다. 우리 아이가 이가 사나워서 이렇게 씹어서 준다오. 또리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리자 묘마마는 어쩔 수 없이 묘식을 마저 먹었다. 배가 부른가? 민망해진 묘마마가 자리를 떴다. 한편 난처해진 변상벽은 목을 가다듬으며 여인의 목소리를 흉내내었다. 그저 변소를 찾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뿐입니다. 엉성한 목소리에 더욱 수상함을 느낀 무사가 검을 더 가까이 들이댔다. 고개를 돌리시오. 변상벽은 무사의 검이 더욱 깊게 들어오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개를 돌리려는데 시야에 들어온 콧등이, 문양이 눈에 익었다. 그건 일전에 광대 탈들과 싸움을 벌였던 복면인의 단검에 그려져 있던 문양이었다. 이건 그때 무사가 변상벽의 너울을 확 걷어냈다. 변상벽의 얼굴이 드러나자 무사가 화들짝 놀랐다. 땀으로 얼룩진 분칠은 반쯤 지워져 있었고 덥수룩한 수염이 절반만 보이니 기이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더 놀란 것은 오히려 변상벽 쪽이었는데 무사의 뒤에서 묘마마가 소뚜껑을 쳐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댕! 소뚜껑의 머리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무사가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묘마마는 자기가 때려놓고 자기가 놀랐는지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어떻게 위협당하시는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위협을 당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냅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안 오시길래. 일단 다시 들어갑시다. 쪽문으로 들어가. 다급해진 변상벽과 묘마마가 정신을 잃은 무사를 끌고 부엌으로 돌아와 몸을 숨겼다. 무사가 차고 있던 오랏줄을 빼앗은 변상벽이 그를 꽁꽁 묶다가 도중에 흠칫 놀라 주저앉아 버렸다. 이자는 왜 그러시오? 묘마마가 오랏줄에 묶인 무사를 자세히 살피니 가슴의 형태가 드러나 보였다. 여인? 무사는 꼼꼼히 관찰해도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철저하게 남장을 한 여인이었다. 오랏줄을 든 변상벽이 어쩔 줄 모르고 있자 묘마마가 오랏줄을 받아 마저 묶었다. 변상벽이 손을 뻗어 무사의 얼굴 아래 절반을 가려보았다. 일전의 복면인이 확실했다. 그때 무사의 주머니에서 떨어져 나온 쪽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변상벽이 펼쳐 읽었다. 효자꼴 까마귀. 남자는 한쪽 눈이 없고 여자는 한쪽 귀가 없다. 지켜보던 묘마마가 진지하게 물었다. 아는 까마귀인가요? 모르는 까마귀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것도 같은 별칭이었다. 변상벽이 생각을 더듬어 가는데 오랏줄에 묶인 무사가 정신을 차렸다. 쉿. 이번엔 변상벽이 무사의 목에 단검을 들이댔다. 이 단검 맞지? 광대탈 놈들이랑 싸웠던 복면인. 그 무지막지하던 놈이 여인이었다니. 무사가 변상벽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넌 그때 오줌 흘리던 포교놈? 오줌 흘리던? 묘마마가 무사와 함께 변상벽을 쳐다보았다. 그래, 그 오줌, 아니 그 포교가 나다. 네 놈이 왜 여기? 그건 알 필요가 없고 바른 대로 구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놈이 감히 누굴 상대하는지 알고 이러는 것이냐. 무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되받아쳤다. 하지만 변상벽도 만만치 않았다. 질문은 내가 한다. 또 한 번 되묻는 날에는 이목구비 중 하나가 성치 못하게 될 것이야. 변상벽이 겁나를 세우자 무사가 침을 꼴깍 삼켰다. 그간 물의 배를 종종 상대해온 터라 협박하는 데에는 제법 일가견이 있었다. 묻겠다. 임금의 고양이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건 내가 묻고 싶구나. 네 놈들 묘사모짓이 아니라는 것이냐? 무사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묘사모가 어찌 임금의 고양이를 훔친단 말이냐? 청나라산 개박하. 그거 물어보세요. 옆에서 숯뚜껑을 든 묘마마가 끼어들었다. 무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청나라산 개박하? 그래. 그때 그 광대탈들이 가지고 있던 청나라산 개박하 말이다. 이곳 묘사모에서 구매한 것이 유일한 거래 내역인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무사가 대답 대신 한숨을 길게 쉬더니 말했다. 그래도 포교라는 자가 수사를 이리 엉망으로 한단 말이냐.
무엇이? 길에 떨군 청나라산 개박하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온 듯한데 그건 내 것이다. 그 광대탈이 아니라 내가 흘린 것이란 말이다. 이런 낭패가 있나. 금손이 납치범이 남긴 유일한 단서라 보고 그 출처를 추적해왔던 청나라산 개박하. 그것이 광대탈들의 것이 아니라 무사가 흘린 것이었다. 그 말인즉 처음부터 잘못된 수사를 펼쳤다는 뜻이다. 머리가 하얘진 변상벽이 쪽지를 내밀었다. 그럼 이건 뭐냐? 효자꼴 까마귀. 무사가 도리어 변상벽을 다그치며 말했다. 이놈아, 바른 수사를 하려면 왜인지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왜? 왜? 범인이 임금의 고양이를 왜 훔쳤는가 하는 것 말이다. 그러고 보니 범인을 쫓는답시고 돌아다녔지만 애초에 왜 임금의 고양이를 훔쳤는지 생각해보지는 못했다. 그보다는 생각할 생각을 못했다는 생각이 생각하기를 멈춰버렸다. 당황한 변상벽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무사가 물었다. 너희들이야말로 왜냐? 뭐? 포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수사할 리는 없고 그날 오줌 누다 얻어맞아 원한이라도 생긴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러니까 무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변상벽이 오히려 말려가고 있는데 땡! 대뜸 묘마마가 소뚜껑으로 무사의 머리를 내려쳤다. 그리고 거친 말투로 말했다. 질문하지 마! 질문은 우리만 한다고 했지? 무사가 눈을 풀아렸다. 이 인연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댕! 또 질문! 소뚜껑에 연달아 맞은 무사가 헛웃음 소리를 내었다. 화를 참는 소리였다. 놀란 걸로 치면 같은 편인 변상벽이 더했다. 이보게 알겠으니 이제 그만.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다. 끼악! 길 잃은 고양이 한 마리를 따라 부엌에 들어왔던 묘사모 회원이 상황을 목격하고 기겁한 것이다. 놀라 주춤거리던 변상벽을 무사가 발로 차내자 들고 있던 단검이 땅에 떨어졌다. 무사가 외쳤다. 침입자요, 침입자! 이런! 다급해진 변상벽이 묘마마를 데리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내 비명소리를 들은 묘사모의 호위들이 우르르 들어와 무사를 묶고 있던 오랏줄을 풀었다. 뒷마당 쪽이다! 쫓아라! 뒷마당으로 도망친 변상벽과 묘마마가 쪽문을 향해 달렸다. 곳곳에 늘어져 있던 고양이들과 회원들이 놀라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바람에 뒷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변상벽이 나무 위에서 보고 있는 쪽가니에게 약속된 수신호를 보냈다. 팔과 손목을 꺾어 망할 망자를 만든 것이다. 또리를 안고 앞에서 뛰던 묘마마를 쪽문의 문지기가 막아섰다. 다급해진 묘마마가 소매 안쪽에 있던 음식들을 문지기에 집어던졌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또리까지 문지기에게 던져버렸다. 놀란 문지기가 또리를 받아 안았다. 귀여웠다. 냥, 냥. 또리가 문지기 얼굴에 냥냥 펀치를 날렸다. 그 사이 묘마마가 문지기의 낭심을 걷어차고는 다시 또리를 안고 뛰었다. 하이파이브라도 해야 할 완벽한 호흡이었다. 변상벽과 묘마마 그리고 또리가 쪽문 밖으로 나왔다. 검을 든 무사와 호위들이 그 뒤를 쫓았다.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자 비상시에 이용하기로 약속한 도망길이 나왔다. 쪽가니가 조랑말을 데리고 미리 나와 있었어야 했지만 쪽가니도 조랑말도 무슨 일인지 보이지 않았다. 쪽가나! 쪽가나! 이놈이 어딜 간 거야? 변상벽이 뒤를 돌아보았다. 묘사모의 호위들이 말까지 탄 채로 따라오고 있었다. 결국 길을 벗어나 숲으로 무작정 뛰어들어 도망쳤지만 어두운 숲속을 헤치며 도망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횃불을 든 묘사모의 호위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어떡하죠 이제? 변상벽이 묻고 싶었던 것을 묘마마가 먼저 물었다. 도망갈 수도 싸울 수도 없었다. 뒤따라온 남장무사가 호위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다친다. 얌전히 오라를 바꿔라. 나으리!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쪽간이었다. 정확히는 쪽간이의 비명소리였다. 소리나는 곳을 향해 돌아보자 겁에 질린 쪽간이가 풀숲을 헤치며 멀리서부터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이놈이 어디에 있다가! 쪽간이의 뒤로 어렴풋이 보이는 푸른 안광, 그것의 주인은 호랑이였다. 변상벽은 일전에 묘마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청나라산 개박하일 거라는 말입니다. 그 향이 워낙 강력하여 고양이뿐만 아니라 호랑이도 끌어들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귀한 것인데 변상벽과 묘마마가 서로를 마주봤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외쳤다. 개박하! 정신줄로 온 쪽간이가 이를 알아들으니 만무했다. 그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변상벽과 묘마마에게로 달려오고 있었다. 오지마! 오지마! 변상벽과 묘마마뿐만 아니라 둘을 포위하고 있던 묘산모의 호위들까지 모두 술래잡기라도 하듯 줄을 지어 쪽간이와 호랑이로부터 도망치기 바빴다. 여기로! 저기로!
나무들 사이를 빙빙 돌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를 반복하다 보니 누가 누굴 쫓고 있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아수라장이 펼쳐진 가운데 묘마마가 쪽가니에 허리춤에서 청나라산 개박하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통째로 뜯어냈다. 그리고 멀리 던져버리려는데 아! 주머니가 날아가질 않고 팔랑거리다 코앞에 떨어져 버렸다. 그러자 이번엔 변상벽이 나서서 돌멩이를 개박하 주머니 안에 넣었다. 호랑이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묘마마가 외쳤다. 빨리! 변상벽이 주머니를 멀리 던졌다. 하필이면 묘사모의 호위들이 있는 방향이었다. 호랑이가 개박하를 따라 방향을 틀었다. 으아, 이리로 온다. 묘사모의 호위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그 틈을 탄 변상벽 일행이 전속력을 내어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잠시 후 여기저기 찢기고 더러워진 옷차림의 남장 무사가 묘사모 별당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송구하옵니다. 그는 방 안쪽에 앉은 배우 인물에게 방금 전 겪었던 침입 사건에 대한 보고를 올리는 중이었다. 배우 인물이 여유롭게 차를 한 잔 따라 마시며 물었다. 그러니까 포교란 말이더냐? 예. 배우 인물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해 보거라. 샅샅이. 한편 정신없이 산을 내려온 변상벽 일행은 어느새 도성 안에 들어와 있었다. 죽을 뻔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그랬는지 셋 모두 말없이 걷기만 했다. 술라군이 다니지 않는 길을 통해 묘마마를 먼저 돌려보낸 변상벽은 쪽가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침묵을 지켰다. 평소 같았으면 묘사모의 별장이라는 신묘한 곳에서 겪었던 무용담을 늘어놓기에 바빴겠지만 그럴 기운이 없었다. 변상벽과 쪽가니는 몰래 제 집 담을 넘기로 했다. 먼저 넘어 들어온 쪽가니가 몸을 굽혀 변상벽의 발 받침대가 되어 주었다. 방금 읽어드린 성은인 양극하오입니다. 어떻게 좀 찾아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인물 묘사도 아주 재미있고 사건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앞부분 뒷부분은 안 읽어드리고 중간을 읽어드렸는데 책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묘사들의 생활을 알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를 독립시키고 혼자 지내고 있는데요. 현관문을 열고 중간 현관문 유리문 앞에 나란히 3마리의 우리 묘물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좀 지치고 힘들다가도 웃음이 절로 나온답니다. 여러분들도 반려동물과의 생활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고요. 오늘의 읽는 약국도 또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로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식전 식후 상관없이 꼭 복용해 주세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읽는 약국 약사 정용주가 처방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약국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